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10년 중 폭염과 한파 일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8년에 온열, 한랭 질환자가 가장 많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간한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폭염 일수는 31일로 최근 10년 평균 14일의 2배 수준이었는데요. 당시 응급실에 집계된 온열 질환자 수가 10년 평균인 1,537명의 약 3배에 달했습니다. 또 2018년엔 한파 일수가 12일로 최근 8년 평균인 5.8일의 2배가 넘었으며 응급실을 찾거나 입원한 한랭 질환자도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 한랭 질환 모두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았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취약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령층 소비자 등을 상대로 관절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대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관절 건강 홍보 문구를 사용해 판매 중인 온라인 게시글 172개를 점검해 위반 사항 29건을 적발한 뒤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전 심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사례 17건,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고가의 제품을 고령층에게 전화로 홍보하면서 항염, 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등의 허위 과대 표현을 썼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며 관절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치주 질환을 앓아 진료받는 환자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 인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치주질환 건강보험 진료 인원은 1,298만 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19.6%, 40대 17% 순이었습니다. 1인당 진료비는 2016년 9만 2천 원에서 2020년 11만 2천 원으로 22.5%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전문의는 구강 내 청결도가 치주질환과 직결된다며 칫솔질을 잘하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을 부가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위암은 크게 장형과 미만형으로 구분합니다. 위 내벽에 덩어리를 형성하는 일반 형태의 암이 장형이고요. 위 점막 아래에서 넓게 퍼져나가는 암을 미만형이라고 부릅니다. 미만형은 진단이 어려운 만큼 중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 위암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미만형 위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위암 환자 2,900여 명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에서는 25.9%에 그쳤던 미만형 위암의 비율이 여성에서는 50.5%까지 올라갔습니다. 연구팀은 40세 미만에서는 남녀 모두 미만형의 비율이 장형보다 높았는데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90% 이상이었다며 여성은 60세가 넘어서 장형의 비율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매우 높은 나라로 꼽히는데요. 남성보다 여성 중에서도 젊은 층의 초기 검사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여성의 결핵균 확인 검사 실시율은 93.3%로 93.9%를 기록한 남성에 비해 0.6%포인트 낮았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여성은 각각 89.5%, 94.4%의 검사 비율을 보여 남성보다 4.4%포인트, 2.1%포인트 낮았는데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측은 초기 검사에서 객담의 양이 적으면 검사가 안 될 수 있고 결핵균 확인 검사 실시율도 낮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겨드랑이, 목덜미, 사타구니 등 접히는 신체 부위가 때를 밀지 않은 것처럼 새까만 분 계신가요?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체중계에 올라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만에 의한 내분비 질환이 발병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경희대병원 피부과 안혜진 교수는 피부는 멈춰 있는 기관이 아닌 관련 세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며 몸에 염증이 있으면 피부에 발진이나 가려움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과적 질환이 결국 피부 증상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의하실 질환, 흑색 가시 세포증이 있는데요. 살이 접히는 부위에 회색 혹은 갈색의 색소 침착이 생기고 사마귀 모양으로 피부가 두꺼워지며 주름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로 겨드랑이나 목, 사타구니, 팔 안쪽, 무릎 뒤쪽, 항문처럼 살이 접히거나 마찰이 생기는 부위에 잘 생기고요. 입 안이나 입술 같은 점막, 손바닥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증상이 마치 까만 때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나 입 주변, 손바닥 등 잘 보이는 곳에 나타나면 잘 씻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자, 일반적인 색소 침착은 임신 중 호르몬 변화라든지 약물 부작용, 외상, 여드름, 기미 등의 피부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잖아요. 하지만 이 흑색 가시세포증은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하지만 비만한 사람, 즉 과체중일수록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요,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정상 기준보다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이 비만한 사람에게 흑색 가시 세포증이 잘 나타나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혈액이 인슐린 과다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음식 섭취로 높아진 체내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해서 당뇨나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각막세포 및 피부 섬유모세포는 인슐린 양성장 인자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인슐린과 결합해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혈장 내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면 인슐린 수용체는 기능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인슐린 양성장 인자 수용체의 발현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혈중에 ματ아진 인슐린과 결합을 하죠. 그러면서 각막세포 및 피부 섬유모세포의 증식이 과도하게 일어나며 흑색 가시세포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도현 교수는 혈액검사 등을 통해 비만 및 기타 질환 유무를 확인해보면 환자가 비만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가장 효과적이면서 직접적인 치료법은 체중 감량으로 생활습관 개선, 적절한 운동요법을 통해 정상 체중을 되찾는다면 피부 병변이 개선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